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젠어학연구소의 차은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요 지갑을 잃어버린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지갑을 정말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불안해하다가 나중에 찾게 되어서 휴 안도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우리 첫 문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after grocery shopping, 식료품 쇼핑을 마친 다음에 어느 날 I was sitting at the bus stop. 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was sitting 보시면요. sit이라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의 의미로 표현이 될 수가 없겠고요. 그래서 항상 ing 형태로만 표현이 된다는 점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when the bus arrived, 버스가 도착을 했을 때 I just hopped on. 나는 그냥 올라탔습니다. hop on 하면 이렇게 깡충 올라타는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예요. 자,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다음 문장은 정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미리부터 쌤이 이렇게 별표 크게 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Not until I got home and reached for the house key. 내가 집에 도착하고 그리고 집 열쇠를 찾으려고 손을 뻗기 전까지는 did I realize that I had left my purse on the bench at the bus stop.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버스 정류장에 있었던 벤치 위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보시면요. not until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들어가 있는 부사절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을 보니까요. 어순에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Did I realize와 같은 형태로 조동사, 주어, 동사가 왔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부정부사가 왔기 때문에 문장이 도치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조금 살짝 위로 올라가 보시면은 자, 부정어 not 뿐만이 아니라 뭐 never, neither, nor 등과 같은 것들이 문장 맨 앞에 오게 되면은요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의 어순이 이렇게 조동사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로 마치 의문문처럼 도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not until 한 다음에 I got home and reached for the house key 일반적인 평서문이 왔고요. 그 다음 문장이 Did I realize that I had left my purse on the bench at the bus stop? 와 같은 형태로 문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Did I realize 어순에 체크하자라는 거 우리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에 did가 이렇게 쇽 가려지고 I realized와 같은 형태로 마치 일반적인 평서문의 어순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did가 딱 사라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다 보면은 틀린 거 모를 수도 있는데요. 생각을 딱 세우고 보면은 앞에 부정어가 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그냥 평서문의 어순으로 오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did가 사라져서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거 틀렸어. did I realize가 돼야 해 라고 우리가 알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이제 서술형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서술형에서는 이제 어순을 막 뒤죽박죽으로 섞고 난 다음에 자연스러운 순서로 바꾸시오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럴 때 바로 딱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진짜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자, 이 문장 안에서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reach와 같은 경우에는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자동사는 말이죠. 스스로 자라서 혼자서 아주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오지 않는데 굳이 목적어를 붙이고 싶다면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됩니다. 근데 타동사는요. 혼자서는 불완전해요. 누군가가 꼭 있어야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목적어를 그냥 바로 붙고요. 전치사 없이 바로 목적어를 받아야만 하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each 다음에 이렇게 for가 쓰인 경우 우리는 reach를 자동사로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렇게 자동사로 쓰였을 경우에는요. 어디를 향해 손을 뻗다라는 뜻이 돼요. 손을 뻗다. 그런데 만약에 reach가 타동사로 쓰이게 되면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냐 타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겠고요. 이 문제에서는 자동사로 쓰여서 이 for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쓰였다는 거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깨달은 거는 지금 시제가 언제죠? 자, did 보시면은 과거 시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것은 깨달은 것보다 더 이전이죠. 과거보다 더 이전인 시제에 대해 우리 나타내기 위해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씁니다. 과거 완료 시제는 바로 이렇게 had pp로 쓰게 되죠. had pp left. 그래서 did I realize that I had left의 형태로 시제가 쓰였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정말 이 문장과 같은 경우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시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이거 싹 그어버렸네요. 이거 지운 다음에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My heart started to beat faster.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all my cash for the month was in my purse. 그 한 달을 위한 나의 모든 돈이 내 지갑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all이라는 형용사, 여기서는 모든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우리 모든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뒤에 복수 명사가 올 것 같고 복수 동사가 올 것 같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cash라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보시면 단수 명사로 쓰였습니다. 단수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해서 반드시 단수, 그러니까 복수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my cash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왔다라는 거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every라는 것도 말이죠. every도 반드시 그 뒤에 모든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단수 명사 그리고 단수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이라는 의미 때문에 복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쓰였는지 또 every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단수면서 단수 동사가 온다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can I get by without the money? 내가 그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I said to myself.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즉,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 say to myself, 혼잣말하다라는 거 기억하도록 하세요. 특별히 제기 대명사가 쓰였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I rushed to catch a taxi. 나는 택시를 잡기 위해서 막 달렸습니다. And headed back to the bus stop.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 여기서 우리 체크해야 될 건 and headed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전치사, 접속사 and와 함께 이렇게 동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과거 동사 headed가 오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rushed와 함께 병렬 구조로 오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접속사를 생략한 다음에 headed를 heading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줘야 될 것은 접속사 and가 왔을 때에는 headed가 맞고요. and가 없을 경우에, 앞에 and가 사라졌을 경우에는 heading에 ing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문장이 변형이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On arriving at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자, on 다음에 이렇게 동사의 ing가 오게 되면은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겠죠. As soon as I arrived at the bus stop. 자, on 다음에는 이렇게 동명사가 왔는데 as soon as 다음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런 경우도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겠죠. 특별히 주어 동사가 왔는데 이 동사의 시제가 그 다음에 있는 시제랑 일치를 시켜서 arrived로 표현이 된다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내가 도착을 하자마자 I started frantically. 나는 정말 미친 듯이 my purse, searching for my purse. 내 지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내가 미친 듯이 지갑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체크해줘야 될 게 뭐냐면요. frantically라는 동사, 부사입니다. 자, 여기 부사가 쓰였다라는 걸 왜 중요시 여겨야 하냐면요. 그 뒤에 나온 것이 searching for, 무엇을 찾는 것이라는 동명사가 왔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명사에 대해서는요, 그 수식을 형용사가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사에 대해서는요, 수식을 누가 해주죠? 바로 부사가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동명사는 그러면은 동사이면서 명사이죠. 그럼 무엇이 수식을 해줄까요? 자, 동명사는 여전히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부사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frantically라는 이 자리가 ly로 끝나는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에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가 frantical과 같은 형용사가 쓰이면 맞다고요? 틀렸다고요? 틀렸다고요. 그래서 품사에 주의를 하셔야 해요. 왜냐고요? 동명사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Right after that moment, 그 순간 바로 후에 right at that moment, 바로 그 순간에 something caught my eye, 무언가가 내 눈을 잡았습니다. From under the bench, 그 벤치의 아래로부터. 자, something familiar, 그것은 뭔가 친숙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지갑이 보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 주목해줘야 될 건 바로 이 from under이라는 이중 전치사인데요. 전치사 두 개가 쓰면 왠지 틀렸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from이나 until이나 till과 같은 것들은 말이죠. 그 다음에 같이 전치사와 함께 쓰여서 이중 전치사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from 전치사, under 전치사 두 개가 쓰였지만 옳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체크해야 될 건 바로 something이라는 명사인데요. 이게 thing이나 또 one이나 또는 body로 끝나는 것들 있죠. 뭐 anything, anyone, anybody, something, someone, somebody 이런 것들은 다들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후치 수식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something familiar이지 familiar something이면 틀렸다라는 거 어순에 반드시 체크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 볼게요.
It was my purse. 그것은 내 지갑이었고요. And fortunately, 다행히도 all my money was still in there. 나의 모든 돈이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ll이 모든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그 뒤에 나온 money라는 명사가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는 이렇게 was로서 단수로 수일치가 됐겠죠? 자, 그래서 모든이라고 해서 반드시 복수 동사가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고 엄청 걱정하다가 다시 돌아가 보니까 제자리에 있어서 안도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왜냐면은 이제 지갑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찾았다라는 어떤 사건의 경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알아맞히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법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에서부터 살펴본 것들 다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이제 이 부정부사절의 도치에 선생님이 주목하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이렇게 부정부사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나는 문장은 did I realize의 형태로 어순이 나왔다는 거 체크하자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어울이 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복수동사가 오는 건 아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불가산이라면 동사는 단수동사가 온다는 거 체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and headed와 펜이 체크가 안 됐네요. and headed와 같은 경우 이렇게 heading의 분사 구문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데 and와 함께 쓰였다면 headed가 와야 되겠고 and가 없을 경우에만 heading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and의 유무에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on ing와 같은 경우는 as soon as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체크했었죠. 또 동명사의 수식은 누가 한다? 바로 부사가 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from under이라는 이중 전치사가 쓰인다는 거 체크하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어른 다시 한번 불가산 명사가 쓰일 경우에는 단수동사가 수일치를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어법 문제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서술형 문제로는 우리 아까 봤었던 부정부사절의 도치구문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갑을 정말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찾게 된 아주 안도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에서는 이제 20번을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